증시대담 프리뷰입니다. 오늘의 주제, 반도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를 비롯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등까지 나와줬습니다. 거의 이 7월 말 8월 초에 있었던 변동성을 다 극복해내는 모습인데 사실 아직까지도 AI 내지는 IT, 빅테크 성장에 대한 의구심을 여전히 지우지 못하는 투자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차트를 먼저 보실까요? 이 차트는 어떤 얘기냐면 캐펙스, 설비 투자입니다. 특히 빅테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더불어서 메타 이 기업들의 캐펙스 추이를 이렇게 합산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분은 어떤 의미냐면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 기업들이 2024년과 2025년에 설비 투자를 순증한 그 금액의 어떤 표시량입니다. 24년은 5% 기존에 봤었던 파란색 막대기보다 5% 더 상향 조정했고 25년, 그러니까 24년은 5%, 25년은 9% 상향 조정했습니다. 주가는 이런 상향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호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빅테크 입장에서는 자본 지출이기 때문에 비용이잖아. 비용인데 수익에 대해서 니네들이 얘기하는 게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하니까 우리 불안해하면서 주가를 빼놨습니다. 근데 AI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메타를 비롯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캐펙스를 올린 이유는 이쪽에 더 투자를 해야 향후에 성장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가는 빠졌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더 재미있는 거는 이 캐펙스를 올리면 누가 수혜를 보느냐? 엔비디아가 매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너무 강했던 기대감, 그리고 너무 조금 수익률이 급박했었던 점, 그리고 약간 심리가 과열이었던 점이 문제였다면 문제였고, 이게 이제 해소되다 보니까 또다시 생각보다 캐펙스 늘어나니까 매출이 좋아. 110달러 이하에선 사야 돼. 이런 논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한 건 없고 오히려 캐펙스 투자는 더 늘어나는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거죠. 일주일 전에도 동일한 데이터였는데 이제 다시 이 지표가 사람들의 투심을 달래주고 있다는 점, 참 시장이 재미있고 좀 잔인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를 둘러싼 여러 우려들 그리고 여러 기회들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들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대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미국 엔비디아 빼놓을 수 없고 반도체 주식들이 또 반등을 해줬습니다. 최근에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반도체 지수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부족했죠. 어떻게 하면 소위 말해서 지수의 개파락을 메울 만큼의 강한 반등은 안 나와줬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제가 요 자료 준비했던 거는 이제 미국 오늘장 올라간 거 빼고인데 오늘 반영하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지난 한 달 전, 그러니까 7월 6일 정확히 한 달 됐네요, 그렇죠? 7월 16일 날이 우리가 피크였습니다. 7월 16일 대비했을 때는 물론 8월 2일 날 그때 그 급락 8월 5일 날 그거 말고 7월 16일로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반도체 고점 논란, 그다음에 미국의 대만 제재 이런 게 불거지면서 주가가 급락한 게 정확히 7월 17일부터입니다. 한국이건 TSMC건 엔비디아건 그다음에 일본의 장비 업체건 다 나락이 간 게 17일부터거든요. 16일이 고점이었어요. 우리 고점 대비했을 때 내려갔다가 얼마만큼 반등했는가 보실 거잖아요. 7월 16일 대비했을 때 필반이 오늘 4% 올랐습니다만은 어느 상태일까요? 여전히 14%, 15% 빠져 있습니다. 14% 15% 빠졌는데 회사마다는 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엔비디아라든지 TSMC는요 덜 빠졌어요.
지금 오늘 좀 올라서 예. 엔비디아는 한 8, 9%, 9% 정도, 예. TSMC는 한 7%, 6%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15% 빠진 것보다는 분명히 아웃퍼폼했죠. 네.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어제 삼성전자 좀 올랐습니다만 10% 초반.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무려 20%, 어제 올라도 20%가 넘게 7월 16일에 빠진 상태거든요. 중소업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냐면 심리가 악화되니까 조금이라도 약한 고리거나 조금이라도 많이 올라간 고리는 다 뺐어요. 그러니까 필반도 15% 빠졌는데 많이 빠진 거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나머지 TSMC나 엔비디아 7% 8%면 견딜만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마이크론은요. 한 20% 빠진다. 마이크로는 이게 지금 상당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봐야 되는데 일단 엔비디아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만 그 엔비디아라든지 그 빅텍 M7은 덜 빠졌고 애플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다음에 많이 빠진 엔비디아도 아까 TSMC도 생각보다는 한 자리 수준인데 한국의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라든지 일본의 장비 업체들은 여전히 많이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그다음 두 가지인데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한 7, 80% 가셨다 그러면 낙폭 과대에 대한 게 이제 반등할 차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뒤처진 만큼 반등할 여지가 생겼다.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뭐 다시 새로 출발한다는 측면에서는 선도 업체들이 좀 먼저 치고 나가주는 그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엔비디아와 TSMC가 7% 8%면 뭐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간밤에도 보면 엔비디아가 또 급등을 해줬습니다. 네. 엔비디아 같은 큰 기업이 참 변동성이 심합니다. 글로벌 AI의 반도체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업이 급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바닥 내지는 뭐랄까요? 뭐 최근의 변동성에서 이제는 조금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해도 될까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 $100 전으로 이제 터치를 몇 번, 한 두 번, 세 번까지는 두세 번 트라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한번 보시면은 애널리스트가 이제 보고 있는 포워드 내년 1월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말이죠. 그 PER이 30배에서 40배를 적용하면은 이게 $106하고 $140입니다. 네. 즉 애널리스트들이 갖고 있는 목표 주가는 보통 PER 40배. $140 전도에 많이 몰려져 있어요. 더 높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150, 170불. 근데 최근 5년간의 평균 배수가 30에서 40배거든요. 그 퀘스천은 뭐냐면 지금이 최근 5년간의 성장률과 회사 자체의 성장률, 그 다음에 경기하고 이제 유동성의 함수를 봤을 때 네. 5, 6년 전보다 그 배수를 낮게 줘야 되느냐 이런 퀘스천이 들어가는 거죠. 유동성은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해서 금리를 이 나라 어떻게 해서 메꿀지를 잘 모르는 언서틴티에 있어 헷갈리기 때문에 네. 그 약간의 디스카운트 요인이라고 생각하더라도 17년, 18년에 피크였던 데이터 센터 사이클로였을 때 그 당시는 엔비디아는 한 50% 정도 성장했는데 아주 최근에 어제 작년 올해 이렇게 놓으면 100% 넘게 성장하잖아요. 그 파워하고 그다음 유동성에 대한 언서틴티하고 겹쳤을 때 그래도 과거 평균 정도 낮은지 그거 하단 깨지는 건 조금 과한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 하단 30배를 하면은 내후년도의 이익은 몰라도 이미디어트한 12개월을 봤을 때 30배 정도 깨지면은 그게 100불이 간당간당 했던 거고 그렇죠. 어저께 그저께 해서 조금 올라간 거 봤을 때는 그건 너무 과했어. 그게 지금이 30배 초반 다시 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시간의 균형추가 시간에 따라서 균형추가 흔들리는 건 당연합니다만은 성장률과 최근 그다음에 과거 이거 보고 유동성이 확 꺼져서 경기가 막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면은 일단 엔비디아 자체 피크에 대한 거는 잠시 밀어낼 수 있다는 거가 나오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실적 발표됐는데 UBS가 얘기한 거 여기서 얘기 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5월, 6월, 7월 달 전망이 매출이요. 회사가 제출한 거는 가이던스 준 거는 3개월 전에 280억 달러였고요. 애널리스트는 당연히 그보다 높게 나와야지 되겠죠. 그래서 286억 7억 불 정도가 컨센서스였는데 UBS에서 프로젝션 한 거는 어저께 299불이에요. 그래서 그거만큼이 어제 오늘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좀 밸런스를 갖추려는 그 자율 반등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의 성장성으로 갖다 보면 110달러가 깨지면 사야 되는 그런 밸류에이션이고 단기적으로는 뭐 상단이 140달러이기 때문에 뭐 그런 밴드 플레이를 해도 괜찮고 그리고 최근에 저도 봤습니다만 월가에서 그 블랙웰에 대한 지연 출시가
뭐 한 3, 4주 정도다. 네네. 뭐 3개월 이상이다 이렇게 보는 분위기에서 3, 4주 그리고 그게 TSMC의 매출을 보니까 뭐 H100으로 다 그렇게 뭐랄까요? 메꿔지고 이전에 갖고 있는 거, 쿠퍼 시리즈 H200 그렇게 보면 뭐 분기가 지나갈수록 오히려 엔비디아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그 꺾이는 시점이 더 뒤로 밀려버리는 단기적으로는 더 오히려 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면 엔비디아가 끌고 갈 시장의 힘이 끝났다가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남아있다로 이렇게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네. 이제 기업들을 봐야겠죠. 엔비디아의 성장성이 이제 남아있는 상황에서 결국 또 우리가 항상 기다리고 있는 삼성전자 얘기. 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은 뭐 결국 돌고 돌아서 이제 퀄이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참 시장에서 말은 많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 기사를 누가 카운팅했는지 모르지만은 HBM3 퀄이다 아니다 뭐 그런 얘기가 여기저기 나온 게 20번 훨씬 넘는 정도로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뉴스가요? 작년부터. 네, 맞습니다. 한번 세보십시오. 20번 넘어서 제가 아직 카운팅을 안 했는데 22번까지는 카운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도 사실은 오늘자로 아마 모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저께 좋은 얘기했죠. HBM3를 받기만 하면 수요는 많다. 그러니까 하이닉스에 다 줄 수 없으니까 삼성이 뭐 HBM 3를 포함해서 HBM의 비중이 뭐 삼성도 한 20-30%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삼성이 그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 올해 하반기에 상반기 별로 많이 안 나갔을 거 아닙니까? 예. 3.5배 정도의 HBM 출하의 증가를 예상 내지는 계획하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콜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숫자가 굉장히 터프하게 보인다는 추론입니다. 네. 수율이 갑자기 몇 개월 사이에 뭐 30% 20% 하다 보니 올라가진 뭐 않으니까. 80%안 되잖아요. 네. 뭐 갑자기 30% 70%될 수도 있다고 가정하면은 여전히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늦게 확 올라갔을 때 3배, 4배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언서티니가 삼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하이닉스가 삼성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그거는 사람들이 이제 인식할 텐데 콜이 아직 안 됐고 되더라도 내년도 1분기 중후반 그러니까 봄 정도에나 임팩트가 사실 있다고 본다면은 네. 하이닉스에 대한 지나친 그 뭐 시장 점유율에 대한 그런 거는 아마 제쳐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좀 리얼리티 책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삼성전자 이익의 전망이 3분기, 4분기 뭐 14조 뭐 얼마 이렇게 되는 것이 흐트러질 거 가능성은 별로 높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HBM이 아닌 쪽의 가격 흐름이 아직 크게 요동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네. 하지만은 그 진폭에 대해서 기대에 대한 진폭은 너무 서둘러서 기대하는 거는 당분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IT 그리고 AI와 관련된 성장에서 B2B 공급단에서만 이제 기대감을 끌고 오다가 이제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이냐라는 이제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AI와 관련된 킬러 앱이 도대체 뭐가 될 거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애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이 좀 나와주면서 애플의 AI 탑재 폰 나와서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난다 이러면 수익 전환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네.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에 대한 기대감 동시에 관련 부품주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이걸 좀 슬슬 봐야 된다는 시각도 있어요. 네, 어떻게 네. 봐야 돼요? 일단 그 애플 관련주에 대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거는 한 1, 2주 전에 이미 반영이 좀 됐다고 보여져요. 그래요? 그렇다고 지금 뭐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소부장제라든지 낙폭 과대한 게 더 많이 오르겠죠. 네. 그럼 애플 관련주가 특별히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약간 스위칭이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이폰 16 시리즈가 나와봐야 하는 거예요. 거꾸로 아이폰 16 시리즈가 나오는 9월 중순인가 후순까지는 기대감이 살아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기대감의 기울기가 지금부터는 가파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유지되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애플 AI 인텔리전스라는 게 기대에 못 미치면 오히려 그 위에는 단기적으로 이 실현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돼서 지금 이 시점에는 단기적으로 너무 과대한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실제 아이폰 16 그 애플 인텔리전스 하더라도 예. 메모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다음 버전의 AI 그가 적용이 됐을 때 내년도에 메모리가 올라갈 가능성이기 때문에 예.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부합되는 거는 좀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기대를 아직 꺾기는 아니고 일단은 9월 초 내지는 좀 뭐 작은 기대를 보자.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 한번 짚어 넘어가 볼까요? 네. 하이닉스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없어지고 네. 없어지는 제쳐두고 그다음에 지금 엔비디아하고 동행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18만 원 안착하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아하. 보여집니다. 전고점 23, 4만 원까지 가는 거는 뭐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 여부는 일단 18만 원 안착 여부가 매우 중요한 시험대인데 네. 어제 일단 1차 통과를 했고 네. 오늘 이제 확정을 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는 그런 어떤 그 기본 거는 한 7만 원 후반대 네. 조금 더 가야 되는데 오늘 상대적으로 언더랄지 아웃퍼폼할지 거기에 따라서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완벽하면 HBM3까지 확정되면 8만 원 안착인데 단기적으로 그렇게 바로 올라가기는 조금 힘겨워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둘 다 지금 가격대에서 안착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 본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